안녕하세요. 루플로 이광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컨텐츠의 핵심은 마루에 돈을 아끼지 말자, 그 내용입니다. 왜냐면 뭐 인스타나 이런 데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점이나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인테리어를 할 때 뭐부터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뭐 벽지 먼저 고르시고 조명, 가구 이런 거 다 고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루를 고르시고 이제 이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순서 자체가 마루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루 시공하시는 분들 얘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얘기 듣다 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제 정해진 예산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하다 보면 예산은 이제 그러니까 주는 일보다는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제일 마지막 공정인 마루에서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마루를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마루를 전체를 못하고 뭐 눈에 잘 보이는 거실 주방만 하고 방은 그냥 쓰던 마루만 한다던가, 아니면 거실 주방은 원래 하려던 마루 하고 방은 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저렴한 마루로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100% 후회하신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벽지, 이제 그 다음에 마루인데, 그래서 벽지랑 마루가 이 집안의 가장 큰 분위기나 이런 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벽지랑 마루에 돈을 아끼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들여도 인테리어는 결국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부터 해서 마루에는 최대한 넉넉하게 예산을 짜셔가지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마루를 다운그레이드 한다던가 마루를 전체를 못 한다던가 이런 불상사는 꼭 예방하시라고 제가 오늘의 핵심 요지는 그겁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가구 같은 게 후회가 되면, 정 안 되면 가구는 인테리어 이사 끝나고도 옮길 수가 있는데, 마루는 내가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마음에 안 든다던가 다시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내가 마루를 안 했는데 마루를 해야 되겠다던가 그러면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지만 내가 처음에 이 마루를 할 때 뭐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이사가 끝나고 나서 이거 하려고 하면 500이 아니라 1000만 원? 뭐 이 정도 가지고도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인테리어가 끝나고 이사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마루는 다시 하려고 해도 다시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루에는 돈을 아끼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걸 꼭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떻게 보면 마루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예산을 짜셔라.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루는 인테리어 끝나고 생활하시다 보면 제일 눈에 많이 띄기도 하고 내 몸이 직접적으로 닿기도 하고 매일 밟고 지나다니고, 아무튼 눈에 제일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마루를 안 하면 매일매일 그게 후회가 될 거거든요. 인테리어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작업인데, 그래서 마루에는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찍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찍혀도 이 마음에 드는 마루를 해야 찍힘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보수를 하고 살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안 찍히고 뭐 그런 마루 하더라도 마루 디자인이나 이런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 그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예산 같은 거나 이제 그 예산 짜는 순서나 이런 걸 할 때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벽지랑 마루를 먼저 예산에 맞춰서 고르시고 그 다음에 남는 예산으로 나머지 가구나 뭐 가전이나 이런 거를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은 가능하면 조금 여유를 두고 짜시는 게, 왜냐면 인테리어 하다 보면 추가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예산을 짜셔야 처음에 내가 계획했던 거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인테리어 순서는 마루, 벽지 먼저 예산 짜고, 그리고 그 핵심 단어로 말씀드리면, 마루를 이제 마지막에 나머지 다 예산 짜고 나서 남는 걸로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마루는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예산을 짜셔야 된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루 예산을 짜면서 마루를 골라야 되잖아요. 마루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가장 간단한 거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 샘플북,
요즘에는 이 샘플북 보면 이렇게 마루를 하나씩 이렇게 빼볼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샘플북을 가지고 벽지나 가구나 이런 거에 맞추면서 고르셔도 되고, 더 좋은 거는 전시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넓은 판넬에 짜져 있는 그런 마루를 보시고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좋고, 전시장에는 벽에도 있고 바닥에도 시공해 놓은 곳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좋은 것들이 뭐냐면, 제가 기존에 소개해드린 어썸 스페이스 같은 전시장 같은 경우, 특히 요즘에 생기는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루 전문이지만 마루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뭐 필름도 있고 몰딩도 있고 뭐 벽지도 있고 다양한 조합을 맞춰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뭐 보통 뭐 10년 정도, 길게는 10년, 뭐 짧게는 5년 정도 쓰는 마루인데, 하루 이틀 아니면 길게는 일주일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전시장에 방문하셔서 내 눈으로 보고 조합도 맞춰보고 손으로도 만져보고 질감도 느껴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좀 자잘한 팁인데, 전시장 방문을 하실 때 꼭 전화를 하시고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화를 하셔서 방문하시려는 시간에 가면은 제품을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시장이 오픈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후보군을 두고 있는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마루 전시장이 보통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데와 다르게 정해진 시간에 보통 열고 닫고 하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주일 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오픈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쉬는 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시장 오픈 시간만 보고 가셨다가 뭐 무슨 사정 때문에 문 닫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문하시기 전에는 꼭 전화하셔서 오픈해 있는 시간인지, 그리고 가면 내가 원하는 제품을 볼 수 있는지 그거를 미리 체크하고 가셔야 헛걸음 하시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루를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하실 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사전 조사를 먼저 하시고 가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국의 전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홈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시공 사례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한테 DM 문의 주실 수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전시장 방문하시기 전에 온라인 조사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많이 좀 저희 제품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드리는데, 마루는 절대 예산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교체하시기도 어렵고, 아마 인테리어 하신 것 중에 가장 오래 쓰시는 게 마루가 아닐까 싶어요. 그 교체 주기가 마루가 되게 길거든요. 보통 뭐 부분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마루는 빼고 뭐 벽지 같은 거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루는 교체 주기가 길고 오래 쓰시니까 한번 하실 때 가능한 예산 계획 잘 짜셔가지고 남는 예산으로 맞춰서 마루를 선택하시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게 제가 꼭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마루를 고민하실 때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의견도 듣고 다른 이제 먼저 시공하신 분들 후기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뭐 네이버 인테리어 카페라던가 저희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저희 DM으로 문의 주셔도 좋고, 뭐 유튜브 댓글로 문의 주셔도 좋고, 저희가 문의 주시면 최대한 인테리어 도움 될 수 있게 성의껏 답변 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